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수인원수 이제 기본적인 그것들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흐름 같은 것들을.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 일단은 수학적 모델링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막 보면은 뭐 방정식 문제 낼 때 막 2x는 뭐 6이다, 얘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뭐 철수가 여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철수가 나와가지고 뭐 6원짜리, 그러니까 600원을 들고 뭐 사러 갔는데 근데 사과가 한 개에 200원이다. 그때 몇 개 샀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학적 모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풀기 위한 수학적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익히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수학적 뭐 이차함수나 방정식이나 뭐 삼각함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푸는 과정을 우리가 배운 수학 내용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니까 미적 듣는 친구도 있던데 일단 그 대부분 나오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경 수리논술, 인문에서 나오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공통수학하고 수원투하고 확통범위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적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문과생이 듣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고1 때 수학 내용이나 수원투하고 확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학교에서 어디를 좋아하는지도 약간 학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7개 학교 쭉 돌면서 볼 거니까 다 얘기를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차 함수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때 찾아라. 그걸 이제 풀 수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거는 수학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 거죠. 얘를 풀었으면은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뭐 x가 좀 이상하니까 바꾸자. 여기서 뭐 x가 내가 뭐 사는 물건의 개수다. 물건의 개수고 여기서 y가 내가 이 물건 3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다. 그랬을 때 내가 물건 개수를 몇 개를 사야 만족도가 최소가 되느냐, 최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가 1 됐을 때 만족도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철수가 이 물건을 한 개 사야지 만족도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읽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는 거냐 이걸 파악한 다음에 얘를 수식으로 만들고 그 수식 자체를 푼다. 이 과정은 그냥 이제 우리가 수식을 만들었으니까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의미 해석. 사실 뭐 그냥 결과를 가지고 의미를 이제 그냥 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x가 물건 개수고 y가 만족도였으니까 x가 1개를 샀을 때 내 만족도가 가장 나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황 설명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그 수학적 모델링 해서 나온 수식이나 함수 같은 것들을 푼 다음에 얘 가지고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하는 건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대충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 이제 그러면 1번 문제가 연세대 21학년도 오후 기출문제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 상경, 인문 그냥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싹 다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연세대 문제를 일단 보면은 얘가 이제 일단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 문제 간단하게 좀 이제 브리핑을 할게요. 연세대 성향 같은 거 아마 많이들 여기를 이제 제망하고 있을 텐데 일단 연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했던 상황 설명에서 수학적 구조를 만들고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결과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 전체가 싹 다 포함된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식 주고 풀어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 설명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상황 설명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함수 나오고 있는데 뭐 식은 이제 주니까 뭐 크게 이제 어렵진 않겠죠. 수학적 모델링을 한 다음에 요 수학적 식 자체를 이제 푼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이제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제하는 소재가
다양해요. 얘네가 그 수학, 공통 수학하고 수 원투하고 확통 요 범위에서 출제를 하는데 가끔씩 경제 수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다 보니까 이쪽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소재가 보통 그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복리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숨출제 문제에 포함시켜 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우면 될 거고. 그래서 얘네가 출제되는 소재가 최근에는 조금 수 원투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얘네가 재작년인가 그때쯤에 확통해서 문제를 낸 다음에 확통해서 어떤 우리가 그 연속 확률 변수에 이제 확률식을 주고 얘의 뭐 확률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미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이 그냥 아예 확통해서만 쭉 낸다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뭐 어떤 과에서 국민의 각각 삶의 질, 이제 걔가 y죠. 노동 시간 x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y가 wx-3분의 h x 해제곱. 3차 함수 모양으로 딱 나오고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w는 시간당 임금이고 h 노동을 싫어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근로소득 wx에서 여가 감소, 스트레스, 피로 등 노동의 정신적 비용 3분의 hx 해제곱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h는 여기서 이제 0부터 3분의 1 사이 범위에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h와 w 고려해서 삶의 질 y가 최대가 되도록 노동시간 x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국민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 3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w가 1일 때는 1일 때 h와 노동시간 x의 함수 관계를 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 자체를 주다 보니까 별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이죠. 근데 연대는 늘 함정 같은 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이 y, 얘는 삶의 질이고 얘가 wx-3분의 hx 해제곱. 그래서 여기서 이제 w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노동을 싫어하는 정도. 이제 그래서 삶의 질 y는 이제 얘에서 얘 뺀 만큼 이루어진다. 뭐 여기까지 뭐 알겠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뭐 세 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 그래서 모든 국민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3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얘기가 지금 여기서 안 나왔는데 거기는 우리가 직접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일한 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그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한 시간은 x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w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 부분은 당연히 wx가 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가 3보다 크거나 같게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넘어갔을 때 w가 1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x가 돼요.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이제 대놓고 알려주다 보니까 약간 좀 방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 범위 같은 데에서 낚시를 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w가 1일 때, 그래서 w는 그냥 1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였고, 우리가 요 식을 풀면 되는 건데, 그때 x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식에 나와 있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함정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w가 1일 때 대시켰고, 이때 h하고 노동시간 x의 함수 관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밑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번 보시면 연세는 이렇게 도구로서의 수학을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식만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걔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걔를 푼 다음에 그 의미를 해석하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세대 문제 출제 유형이 경희대하고 이화여대하고 꽤 비슷한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부분들은 키포인트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제 우리가 상경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수능 준비할 때는 조금 쉬는 게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10월 9일에 이번에 9월 23일이었죠. 연세 시험 보기 직전이나 아니면 나중에 다른 학교 같은 거 중앙대나 뭐 경희대 수능 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복습할 때는 다 까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물가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 정리된 내용들을 보고 복습하면은 이게 문제 풀 때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 둔 거니까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A 보면은 y가 최대값이 되는 x를 찾는 게 목표니까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3차 함수죠. 따라서 얘는 미분을 이용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다항 함수의 미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B 부분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3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소득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딱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살짝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수식을 변환하는 게 W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구하라고 하는 게 H와 노동시간 X의 함수 관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H와 X의 함수 관계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X는 FH 또는 H는 GX와 같이 식에서 H와 X만 남아있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 두 개만 남기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X하고 H는 우리가 어차피 남겨야 될 변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Y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Y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삶의 질 Y가 최대가 되도록 노동시간을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시간을 정했을 때 그때 Y가 최대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즉 최대가 되는 Y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소거하고 X하고 H만 남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네, 접근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논술풀이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중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다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안 해도 됐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푸는 게 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문제 풀 때 답안지 보면은 꼭 있었는데 우리가 절대 안 했던 거 있죠? 뭐예요? 증간표. 이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증간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투에서 문제 풀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이거 그릴 때 시간 너무 낭비되고 이거 안 해도 계형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까지 정확하게 써가지고 풀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표 그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안 해보셨을 거긴 한데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함수가 이렇게 이차함수로 나오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F'X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표를 할 때는 여기서 0이 되는 x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도함수가 x-1, x-2니까 당연히 1하고 2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표를 그리실 때 여기서 위쪽은 x 부분이 되고 아래쪽은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x들을 그려주시고 요 사이에서는 땡땡땡이었죠. 그래서 1이 될 때 요 값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1이 될 때는 0이고 2가 될 때는 0이고 요 사이에서는 뭐가 들어갔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당연히 F'X의 값이 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걸 우리가 배울 때는 해봤는데 많이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의 왼쪽이잖아. x가 1보다 그럼 뭐예요? 작은 거죠. x가 1보다 작대. 그러면 요 범위에서 그 부호를 구할 때 대충 아무거나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값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대충 x에다가 0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값,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값이니까 2개 곱하면은 플러스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대충 집어넣습니다. x가 1하고 2 사이니까 한 1.5 집어넣어요. 1.5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한 뭐 100 정도 집어넣어도 돼요. 엄청 큰 거 집어넣어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부호만 볼 거니까 뭐 99 나오고
98 나오니까 당연히 플러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증가표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있어야지 요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얘가 대충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가 극대다, 여기가 극소다 하잖아요. 근데 요게 틀려. 증가표가 없으면은 이거는 교수들이 암만 우리가 주장해도 너 0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해왔던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까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풀이 접근 방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풀이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답안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첨삭도 이제 받아보실 거고, 그래서 직접 풀어보셔야 되니까 백지 그냥 A4지 그러니까 아무나 꺼내셔가지고 6장 괜찮고 거기다 이제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쓴 답안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 쓰고 있는 건지를 진짜 직접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첨삭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실 때 용지를 연습지 쓸 거로 놓고 답안지 쓸 거 분리하셔가지고 답안지 연습지점 쓰면 안 되니까 연습지에 풀고 답안지에 옮겨놓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